인생을 건 한판 평론 여의도 타짜.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서타짜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서타차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을 바꿨어. 네, 원래 8시부터 9시까지 저희 여의도 타짜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본방 부야가 이어지는데, 오늘 저희 나경원 의원 인터뷰가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직접 스튜디오 출연하시는데, 직접 나오세요? 네, 직접 오세요. 예. 그런데 이 김무수 후보하고 오늘 행사가 좀 겹쳐서 8시 반에 나경원 의원이 직접 출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짜 시간 좀 당겼어요. 그리고 8시 반에 여의도 타짜 끝나면 이 네 타짜는 잠시 한 20분 동안 저희가 준비한 빵과 커피를 드시면서 체력을 보충하시고 9시부터 본방 불가합니다. 야, 근데 안 할까 봐 지금 음끔끔끔님께서 헐, 오늘 그럼 본방 불가 없어요? 리오니님께서 있대요. 우와, 본인들끼리 다 알아서 얘기들 하시네. 예. 뭐 30분 일찍 시작하는 건 좋은데요. 예. 나경원 의원 인터뷰가 저희 뒤에 예정돼 있다니까 제 앞에 앉은 두 분 표정이 썩 이렇게 밝진 않네요. 왜 그러십니까? 왜 같은 당 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 소장은 같은 당은 아니고. 예. 장수는 탈당했어요? 저는 당 적이 없지. 네, 2018년 이후로 당 적이 없습니다. 잘린 건 아니고 그때는 아니겠구나. 잘린 네, 건. 예. 알겠습니다. 잘렸다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서타짜는 오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시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예요. 요 얘기부터 볼게요. 근데 탈당하는 게 원래 탈당기 그냥 하나 내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냥 팩스로도 탈당되는 거죠. 그냥 네. 종이나 입당은 몰라도 입당도 요새 뭐 온라인 입당 쉽다던데. 맞아요. 근데 예, 간단해요. 그죠. 전 대통령이라고 1호 당원이었다고 탈당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실무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근데 자, 이거 예측 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한다 안 한다. 자진 탈당.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윤타짜. 희망상 안 돼. 이거 당위 아니고 그냥 예상. 안 하실 것 같아요. 장타짜는. 안 할 것 같아요. 오, 너무 단호한데 세 명 다. 아니, 왜냐면 이게 기사가 지금 막 혼재가 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는 뭐였지? 저 당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당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가서 대통령님 탈당해 주십시오. 뭐 그럼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하지. 뭐 이런다는 얘긴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면은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몇 번 만났던 전한길 강사는 탈당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정욱 변호사는 탈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언론을 향해서 각자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각자 희망사항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쨌든 뭐 출당 조치 같은 가장 적극적인 그런 단절 조치를 하긴 부담스러우니까 예. 이제 스스로 탈당함으로써 결자해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고, 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는 뭐 그럴 수 없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 변호사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윤 대통령 주변의 기류는 뭐 당에다가 공을 넘기긴 하는데 사실 뭐 탈당 의사가 있으면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당에다 공을 넘길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별로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것이 마치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부당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탈당을 당해서 요구하는 거를 부당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구 여권 국민의힘 쪽에 양지의 정보와 음지의 정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부터 하지? 양지의 정보? 양지의 정보. 이제 음지인가요? 양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대변인. 어쨌든 구양지 음지로 가고 있는 윤타짜는 이거 좀 취재 좀 해봤죠. 정보 좀 들어오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 오늘 중앙일보 그 기사에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가 했던 예. 탈당 생각. 당에 남아 있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당에 있는 게. 중요한 건 대선 승리인데 예. 내가 있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정말 그렇게 그게 판단. 핵심이죠. 어. 그럼 안 나가는 거죠. 내가 선거의 제왕인데, 예. 내가 말이야, 정치 시작해서 1년도 안 돼서 말이야, 대선도 내가 이겼던 사람인데 내 판단이 옳지. 내가 있는 게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꺾는 데 도움이 돼 이렇게 판단하고 안 나갈 지금 거다. 선대위나 김문수 후보나 이분들의 생각은 네. 더 뭉쳐야 된다. 예. 계속 우리가 어디까지 뭉친다. 뭐 뭉쳐야 우리가 이긴다 이 주장이잖아요. 예. 뭐 지역으로도 뭉치고 뭐 다 뭉치자. 음흠.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 안 하고 당에 있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당 안 하실 거다. 그래요. 자 장타짜 음지의 정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예. 서 전 정욱 변호사의 얘기 전 정욱은 뭐야? 서모 정욱 변호사 정욱이 형. 서정욱 변호사를 합시다 그냥. 예. 의 얘기에 의하면은 안 할 것 같대요. 아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에서는 탈당할 것처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제 이제 제가 응. 김모 준일 평론가에게 그냥 하세요. 뭐야? 김준일을 전화 사주를 했거든요. 네. 전화를 한번 직접 안 하고. 예? 직접 안 하고. 저는 서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가 오지 제가 전화를 안 합니다. 왜요? 예? 어. 제가 저한테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물어보지 제가 먼저 물어보진 않습니다. 뭐 플렉스인데? 그랬는데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응. 안 할 것 같다고. 김진일 그렇게 평론가가 전화해봤더니 예, 그걸 제가 들었는데 아예 그래서- 안 하신다고. 그럼 서정욱 변호사 입장이 바뀐 거네? 바뀐 게 아니라 사회에?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렀다는 거예요. 탈당하는 게 맞다. 네, 그래야 질렀다? 이제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보수 진영이 살아나갈 길이다. 예.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질렀는데 예. 직접 의사를 확인해 보니까 예. 참모들이 반반 갈린대요. 예.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탈당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아직 참모가 있답니까 그러면? 있죠. 대통령실 관계자들 계속 다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또 반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팽팽하게 맞선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은 아직은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당분간은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식의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서 변호사 탈당할 거라고 질렀다가 한 소리 들었답니까? 이것도 궁금해. 그러니까 조금 좀 깨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요? 약간 좀 위축돼 있더라고요. 말투가. 네. 깨갱이 뭡니까? 방송 용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부적합한 것 같아요. 깨갱. 자, 헛다짜 네.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늦으셔서 시간을 바꿔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헛다짜의 잘못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테디 담아하셨네요. 아 저요? 예. 그렇죠.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두 다 저희 다 잘 나왔어요. 예. 뭐 말씀하시니 다 잘 나왔어. 우리는. 잘 나왔어.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뭐 파마만 잘 나온 게 아니라 딴 것도 잘 나왔어. 말이 그런가요?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내가. 죄송해요. 하여튼 서정욱 변호사 뭐 탈당 얘기하고 뭐 황모 누구도 탈당 얘기를 뭐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할 이유도 없고 확신범이기 때문에 예. 본인은 지금 거룩한 성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예. 탈당, 출당 제명시키지 않는 이상은 절대 탈당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애정이 없으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정의실 본인은 지금 보수의 간판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을 데리고 이번 거룩한 성전을 이재명 후보와 치러야 되는데 아하. 탈당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 변호사 얘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좀 충성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갖고 당이 내용을 거쳤고 예. 탈당을 안 해가지고 외연 확장이 안 됐다.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제적으로 먼저 탈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더 다치지 마세요 대통령님. 네. 이런 서정국 변호사 나름의 고언이구나. 그렇죠. 아니 뭐 탈당이든 출당이든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어딨든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본선에 이미 들어왔고 이제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의 평균적인 그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살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여전히 그 내란수계가 저 당에 당원으로 남아 있고 본인이 마치 무슨 배짱을 부리듯이 내가 탈당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좀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제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선거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근데 지금 후보가 어딜 가든 그 질문을 받아요.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뭐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변명하듯이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주말 지나 다음 주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 주말이 TV 토론 첫 토론이 있어요. 맞아요. 18일 날. 예.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고 TV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로부터 김문수 후보는 이거 가지고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전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 전에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예. 아마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자진해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재 해제해달라라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려면 예. 만약 그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다면 결단해야 된다. 김문수 후보도. 아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뭐 신의 의리 뭐 이런 거 생각할 계제가 아니에요. 신의 의리 생각했으면은 예.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도 이렇게 파기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옳기 때문에 파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국민적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내쫓는 게 옳아요. 그러면은 신이 이거보다 그렇지. 예전에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 예, 예. 윤석열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서 후보가 됐던 그거는 더 작은 거고 훨씬 더 큰 대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대의를 잃으면 이 선거가 되겠어요? 아니 진짜 다시 한번 양지의 정보와 음지의 정보, 양지의 정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싶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저랑 첫 번째 인터뷰할 때도 그랬거든요. 당 목요일 날 오늘이잖아요. 본인이 정식으로 임명되고 첫 비대위 회의가 있으면 그때 뭔가를 얘기를 하겠다. 그동안 준비를 해서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박타짜 얘기하신 것처럼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멘트가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후보잖아요.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좀 전혀 안 다른 것 했죠. 같아요. 예. 입장이. 당에서 출당하겠다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탈당 여부는 뭐 윤 대통령 당사자의 결정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예. 나하고 관계 없다 얘기잖아요. 예. 난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하겠다.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탈당 권유? 서정욱 변호사도 했잖아요. 그런 건. 별로 안 놀랍지 않습니까? 별 다 대단한 권유합니다. 예. 주변에서 권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단 더 나간 얘기를 해야 우리가 놀래죠. 권유 정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탈당을 권유하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곧 되겠지만 그분이나 국민의힘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것은 출당과 제명과 아예 다릅니다. 급이.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잘라내는 것과 예. 그가 탈당하는 걸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이 예.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탈당해야지 라는 것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의지를 가지고 당신 나가 예. 라고 해주지 않으면 그조차도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뭐 출당이냐 탈당이냐 참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국민의힘 자체가 참 알량한 그 당원 하나 가지고 한심하다. 알겠습니다. 자, 음지의 정보 하나 확인해 보죠. 예? 아니 어제 모 유튜브 예전에 방송 많이 하셔 황태순 평론가. 한때 저랑도 방송 되게 많이 했던 형님인데 본인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김문수의 전화, 고래고래 고함질러. 내용만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변 수행원들 다 들을 정도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서 김문수 후보를 쥐잡듯이 잡았다. 내용은 내가 언제 계엄령 대통령이 쿠데타하는 거 봤느냐 나는 계몽령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도 호통을 쳐서 옆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 다 들었고 그중 한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주인인 황태순 평론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희 자진 탈당 얘기하는데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다라면서 본인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이거 진위 좀 확인해봤어요, 장타짜? 제가 끝나고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못 해봤는데 근데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 쪽이나 아크로비스타 쪽에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얘기가 안 나온 거 보면 예. 맞지 않을까. 아니 대단히 해괴망측한 일이기도 하고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에피소드잖아요. 예. 근데 부인을 안 해. 그러면 맞다고 봐야죠. 뭐 어떻게. 그러면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상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타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성격이야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어투나 뭐 이런 상황들이 예. 비슷하지 않아요? 윤타짜 어때요? 개연성 있습니까? 느낌이? 아니 택도 없는 얘기야 이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한테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9살 차이잖아요. 아 그러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계엄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그 비중 있는 분이 확인을 했다고 하시니까 예.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비중 있는 부분이 확인해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냥 듣자마자 이게- 사실로 믿는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들어서.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윤석열 포켓 정당이에요. 윤석열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정당이고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자기 아바타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 예.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근데 저기서 국민의힘이 그와 단절하지 못하면 예. 뭐 이번 대선은 어떻게 치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내 통합도 안 돼요. 빅텐트는 고사하고 예.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이 선거에서 다 빠져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내건 그 전제 조건이 3가지가 있잖아요. 예. 계엄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윤석열 단절하고 그리고 한독수 단일화 추구한 거 사과하고 뭐 이런 등등인데 다른 거 몰라도 예. 윤석열과의 단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선의 차점자인 한동훈이 이번 선거를 도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까지를 염두에 둔 빅텐트를 얘기하는데 예. 계엄 탄핵에 대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 손을 아직도 잡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하고 혹은 김문수 후보하고 어떻게 단일화할 수 있겠어요? 그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전제 조건을 스스로 충족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건 하지 않고 예. 자꾸 이제 헛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뭐 한동훈 후보 선거 참여해달라, 이준석 뭐 도와달라, 홍준표 전 시장 도와달라. 아니 그분들의 도움을 얻고 싶거나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예. 윤석열 잘라내는 것부터 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아니 근데 그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왜요? 왜냐하면 그게 관성이에요. 관성?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후보 자체도 예. 탄핵을 반대한 후보가 됐어요. 예. 예를 들면 탄핵을 찬성한 후보가 됐다면 이런 일들은 금방 뭐 이렇게 수습이 됐을 텐데 따져보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막 사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럴 게 없어요. 본인 스스로 지금 사형 아닌 무기징역 재판을 받고 있고 밖에 예. 나돌아다니는데 뭐가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뭐 체면이 이런 게 있겠어요. 그냥 막 격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딱 3개를 버려야 됩니다. 첫 뭐요? 번째 윤석열 12월 3일 어? 두 번째 5월 10일 날 권선동 예. 그다음에 3번째 옛날 10년간 휴직의 정광훈과 만났던 김문수 이 3가지를 버려야만 예. 최소한의 대선을 치를 조건이 된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저 광고 듣고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화 버전은 본방 불가에서 하고 이번은 이 얘기할게요. 영남 세 후보 모두 이제 영남은 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선 후보의 동선. 아니 근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처음에 세 후보의 동선이 다 같은 지역을 가는 거 본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그것도 다 영남. 똑같이 TK 그다음에 PK. 아니 원래 동선 잘 안 겹쳐요. 그죠? 안 이게 겹치잖아. 이제 확연히 기조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엇갈리다가 겹치면 그게 뉴스가 되고. 맞아. 근데 이런데 지금은 이제 출발부터 시작해서 3일째 똑같은 동선을 가져갔는데 예. 그만큼 보수 텃밭이 흔들리는 거죠. 민주당은 거기 공략에 나선 거고 예. 국민의힘은 방어에 나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화력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어쨌든 이 틈새를 파고들어야 되니까 예. 거기 공략에 집중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는 이번 대선에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 보수만 남은 거예요. 이를테면 뭐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예. 그런 어떤 그 선거 캠페인의 기조, 정책 이런 거는 사라졌어요. 하긴 이재명 후보도 중도 보수 전략을 좀 쓰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확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TK에서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예.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받았던 지지율보다 한 10% 가까이 높아요. 맞아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TK에서 만약 30% 이상을 찍으면 과반을 넘습니다. 예. 전체 득표율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목표치를 상향한 거고 국민의힘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50이 안 나오잖아요. TK에서. 예. 근데 지난 대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거의 한 77, 8%를 받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가 넘었고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은 이거는 뭐 해볼 만한 선거 정도가 아니고 대패하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뜨뜻미지근합니다.
TK 분위기가. 예. 그런데다가 보셨잖아요. 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장하니까 서문시장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예. 뭐 이재명이 더 낫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어. 근데도 지금 보니까는 국민의힘이 여유로운 건지 예. 아니면 감을 잃은 건지 아하. 대책이 없어요. 아니 그럼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후보에게 대선 후보에서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함은 속된 말로 좀 표현하면 기바 들어가는 그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 봐서 이제 필 받고 막 이런 거 대선 사실 캠페인할 때 대선 후보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가는 게 서문시장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서문시장 갔을 때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경선 때 한동훈 후보가 서문시장 갔을 때도 난리도 아니었는데 김문수 후보도 갔거든요. 서문시장.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현장을 저는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앞서 그 박타자 얘기하는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올라가니까 막 뭐 일부 지지자이긴 하지만 뭐 내려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후보 때와 비교해서 그렇게 열광적이었어요? 별로 열광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준비를 잘 안 하고 온 거냐. 그 첫날 그랬잖아요. 첫날. 네, 첫날 준비를 쫙 선거운동. 해가지고 분위기 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준비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지지자들은 이제 당에 그런 불만을 표시를 했고 예. 또 사람도 생각보다 적게 와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그게 열광적인 목소리 있으면 그러면 묻히지. 묻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들리고 그 다음 날 울산에 있는 시장을 갔을 때도 예. 사람이 적게 모인 사진이 막 돌고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봐요. 지금 뭐 영남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지지율이 50이 안 나오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렇죠. 예, 분모가 예. 작아지는데 그럼 누가 빠졌으니까 김문수는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분모와 분자에 다 영향 끼치는 사람은 보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빠지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빠지니까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럼 누가 빠지겠느냐? 보수층이 응답 안 하는 거죠. 투표 의향이 적어지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서문시장이 지지율 상승의 어떤 중요한 계기나 장소로 인식이 된 게 이회창 전 후보 때부터예요. 아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그 아니고 이전에 2007년 11월 14일 날 2007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될 때잖아. 2002년 아니에요? 2002년이겠지. 아니 97년 죄송해요. 97년 DJ랑 이제 선거를 했을 때 그때 병풍 막 아들들 아 맞아. 아들들 막 병역 비리 때문에 지지율이 확 낮아졌는데 예. 그때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막 그때 힘을 엄청 받았거든요. 환호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예. 서문시장에 가요. 보수 진영 후보들은. 네. 그거를 이제 또 2007년에 이회창 후보가 MB랑 그때 예. 정동영 후보랑 붙었잖아요. 그때도 15% 넘냐 안 넘냐 막 예. 이랬을 때 또 예. 서문시장에 갑니다. 예. 그랬더니 그때 11월 달에 계란을 맞아요. 서문시장 가서 출마하지 마 그러면서 계란 맞아요. 그거를 보고 또 이제 지지율이 또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 동정 여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문시장은 예. 보수파 정치인들이 어려웠을 때 예. 가서 힘 받아오는 곳. 어. 그게 97년 선거부터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어때요? 보통 이제 화면을 잡을 때요. 서문시장이 이렇게 2층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원래 밑에 쫙 상인들 시장 골목 들어가면 위에서 환호하고 상인들 이 장면 잡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1층은 완전히 이제 막 사람으로 꽉 차 있고 2층도 빽빽하게 해가지고 2층에서 막 손 흔들고 그러면 이렇게 후보가 흔들고 예.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해요. 예. 사람이 정말 많이 모였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 차도 그 저 예. 서문시장 끝에 맞아요. 아마 출구인 것 같은데 출구예요, 거기가 출구. 예전에 그 앞에 육교가 있고 예, 예. 그래서 육교에서 보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유세하는 거 정보가 예. 나왔어.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람이 좀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 원래 했던 장면들 연출을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금 TK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 그 TK 공략하는 게 원래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TK, 입장에서. PK. 근데 굉장한 이게- 자신감 있는 것 같던데 이재명 후보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구 지역 TK 연설하는데 뭐 재명이도 뭐 재명이가 남이가 뭐 한 번 해주이소. 남은 아니죠. 예. 경북 안동 출신이고. 네, 그러면서 굉장한 자신감이 막 묻어나와요. 일단 이제
그 국민의힘의 본진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5월 10일 날 새벽에 아하. 국민의힘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다. 그죠. 새벽 후보 교체 시도. 후보 교체 시도.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보수도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목도하고 우리가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거 뭐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걸 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TK, PK 끝나고 나서 딱 한마디로 평가가 부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디비졌다. 그 디비졌다는 선거에서 많이 부산이 디비진다. 이거 많이 하지. 그런데 지금 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 자체도 네. TK와 PK에서 국민의힘이요.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때 대선 때 얻었던 예. 그런 득표율에 아주 상회하는 그런 수치들의 어떤 각종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저는 본진 공략이 좀 통하고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만요. 앞서 김문수 후보 대구 경북 지역에서 50%안 나온다고 이제 박타짜가 얘기했는데 반대 여론조사도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신문이 대구 지역 신문이죠.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2일에서 13일 ARS로 한 거.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53.1, 이재명 30.9, 이준석 7.0 그리고 박타짜가 언급했던 50%안 되는 여론조사 요거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2일에서 13일 같은 날입니다. 전화조사, 면접조사 대구 경북 지역 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45, 이재명 29 그리고 PK에서는 김문수 49, 이재명 37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느 게 맞는지는 6월 3일 8시 넘어서 나옵니다. 안 그래요? 다음 주면 나와요. 선거 날. 그러긴 하겠지만 여론조사가 이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야,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결집을 하긴 하겠죠. 국민의힘이. 예. 근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느린 결집, 더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다뤘던 주제. 그 문제가 딱 병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중립.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예. 지금과 같은 이런 뭐 느리고 더딘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강성 보수표가 떨어질 걸 의식해서 이동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가능성도 없는 무슨 자유통일당으로 간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이제 투표를 포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얻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직도 부동층이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그 부동층의 성격이 뭔지를 국민의힘은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선거판이 한번 바뀐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추세가 그냥 선거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냥 굳어질 거예요. 한 일주일 남게 되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여전히 뭐 후보도 망설이고 당도 망설이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 내부 결집조차 안 된 채 선거가 끝날 겁니다. 뭐 TK, PK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 아마 TK에 그 지역 정치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될 것 같아요. 내년에 지방선거에 격전지가 될 수 있어요. TK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격전지였던 적이 없어요. 그냥 꽂으면 되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타짜. 네.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네. 앞서 재명이가 남이가 요거 이제 TK에서 나왔잖아요. 조선일보에 기사를 뽑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문수가 불상타 이랬다고 대구 지역 이제 유권자들이. 동정 여론이네요. 저거 저 후보 어렵게 됐는데 말이야. 새벽에 모두 잠든 후에 교체될 뻔하고 뭐 어제 우여곡절도 됐잖아요. 근데 서문시장 왔더니 다른 후보들 예전만큼 열기도 없어. 그렇죠. 예전에 2007년에 누구야?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계란 맞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 상승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동정 여론 TK에서부터 이런 게 불어서 그래도 문수가 불창다 우야노 해줘야지 않겠나 뭐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마지막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결국에 선거 전략 하다 안 되면은요, 그냥 동정 여론 이끌어내는 게 감정에 호소하는 게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것도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통하려면은 그래도 진영은 결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엎드리고 읍수하는 거. 진영 자체가 분열돼 있어가지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이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돼 그러면? 아니 근데 나는 뭐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윤타짜 나 궁금한 게 아무래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 조선일보인가 거기 보면 광주에서 이제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선거운동하는 거 나왔는데 본인 2번 찍혔는데 이름도 후보 이름도 안 적힌 거 있고 선거운동 한다. 왜냐하면 김문수인지 한덕수인지 몰라서 그랬든지 옷을 준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운동 청날 보면 김문수 후보만 김문수 써 있고 다른 의원들은 그냥 2번 야구 선수인 줄 알았어. 왜냐 야구 저지인데 저지 모양의 선거운동 뭐 2번만 적힌 거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 동네 제가 사는 동네 제 사무실 있는 동네에 보면은요 저희 동네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민주당 유세차 제가 많이 봤어요. 선거 운동원들도 골목골목 다녀. 마치 지금 그것처럼 저 총선 때처럼. 근데 저 진짜 빨간 거 입은 국민의힘 유세차 한 대도 못 보고 선거운동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거 뭔가요? 예. 제가 사는 데만 특수한 거예요? 아니요. 네. 제가 사는 데도 그래요. 아 그래요? 가장 목 좋은 그러니까 고개 넘어서 딱 내려갔을 때 보이는 건물에 이재명 그 현수막이 이만큼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늦은 거지. 이제 그런 건물은 이제 선점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아니 건물 안에도 유세차 돌리고 선거운동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표가 얼마나 갈고 아닌고를 떠나서라도. 일단 예. 이 선거 정말 이상한 선거예요. 후보를 뽑긴 뽑았는데 그 전날까지 후보 안 시키려고 했던 후보가 결국 후보가 됐고 예. 선대위는 그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선대위 구성. 제가 좀 예. 너무 예. 세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예. 후보만 동동동 떠 있는 느낌이에요. 후보만. 예. 후보만 불쌍하네. 그건 아니에요. 불쌍하다기보다는 네. 뭐 제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이제 누군가가 했는데 맨 마지막을 못해서 지금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오, 야 이거 지금 의미 있는 얘기다 이거. 예. 그래서 선거운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다. 그리고 네. 원조 김문수 캠프 분들하고 예. 선대위에 계신 이제 의원들이죠. 의원들이 당직대로 그대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김문수 그 후보를- 윤희석 대변인님이 이렇게 스탠스를 갖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본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요. 침범당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옳은 말이라고 예, 나는. 뭐 잘 되고 똑같은 있다는 말을 생각이에요. 뭘로 할 수 있냔 말이지. 그렇게 되면 억지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게 선거운동 전면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좀 뒤로 빠져주면 예. 그걸 대체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도 인사를 보면 석동현 변호사를 뭐 선대위의 시민사회 특위위원장으로 앉히고 또 김기현 예. 그다음에 이정현 전부 다 어쨌든 한독수로 갈아끼우기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거나 예. 아니면 윤석열 엄호의 최일선에 서 있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선대위 멤버가. 그러니까 대체 세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당 내부에 특히 큰 당들 같은 경우에는 당내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어서 여당이 조금 물러나면 야당이 전진 배치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야당이 잘못해서 물러나면 여당이 전진 배치되고 이런 건데 예. 국민의힘이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력이 없고 그러니까는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도로 선대위에다 다 갖다 앉혀놓고 정작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경쟁자였던 뭐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빠져 있고 예. 이 선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남은 20일 그냥 저러다가 끝날 것 같다. 그래요? 예. 게다가 김문수 후보가 오랫동안 당에서 이렇게 뒤에 물러나 계셨고 입당도 직전에 했던 분이잖아요. 자기 독자 세력도 없고 그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에요. 뭐 박계동, 차명진 막 이런 분들 이름도 다 이제 당내에서조차 희미해진 분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선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근데 우리가 보면 몸하고 그 머리하고 따로 놓으면 참 기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여야지 뭐 머리하고 몸이 따로 움직이면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친한계 분한테 그 5월 10일 날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에는 친한계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지. 따지고 보면 한동훈 후보 측의 많은 당원들이 김문수한테 힘을 실어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그러면 고맙다 뭐 바라는 게 있냐 그러면서 뭐 이런 자리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친윤 리스트로 후보 그 선대위가 꾸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도 말씀한 대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본인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친윤이 다 결정하는 상황이고 친윤 뒤에는 그 저기 경로 잘하시는 분이 뒤에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저는 이게 대선을 떠나서 국민의힘 살려면 네.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뭐요? 뭐냐면 저는 엉뚱한 한 씨한테 힘쓸 거 있으면 그냥 본인들이 필요한 한 씨한테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40~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기 냅두고 예. 본인들끼리 예. 한 57%가 쿵짝쿵짝 하는데 저는 한동훈을 데려오는 게 최소한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예. 저는 아주 그 최소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어. 근데 그럴 생각이 아예 없어요. 예. 그러면 대선 치를 수가 없거든. 자, 요거 지금 팩트 체크 하나 해봅시다. 첫 타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측 당원들의 힘을 입어서 당원 투표가 부결됐으니 한동훈 측에게 원하는 자리 있으면 선대위 자리를 만들어 줄게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마지막에 친윤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금시초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오. 당의 선대위는 이미 구성이 끝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맞은 거예요.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전제하고 만든 겁니다. 그게 그대로 그냥 누가 끼워진 만들었어요? 거예요. 지도 권건 지도부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예예. 이미 만들어놨다. 예. 그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만 예. 이제 박태출 의원이 된 건데 그분과 선대위의 중책 맡은 분하고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기사 나왔어. 기사에 지금 얘기해. 나왔으니까 예. 뭐 윤재욱 의원이랑 그런다. 윤지혁 뭐 본부장이라 총괄본부장인가 그 윤지혁 두 의원. 분이 원내대표 정책위장 할 때도 그 원내대표 선거 하기 전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박태출 의원이 정책위장이 먼저 되고 어허. 나중에 이제 뽑히고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 맞아 그때. 어쨌든 거기서부터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예. 김문수 후보도 그 선대위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는데 후보 간에 누가 저희 쪽에 무슨 뭐 자리를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말은 할 수 있었어도 예. 그런 게 작동되는 걸로 저는 보지 이게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없는 얘기 저는 그 얘기는 아니고. 예, 예. 뭐 친한계에 예. 관련되신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예.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나는 그럼 아까 윤타짜 얘기한 대로 하면 그거잖아요. 머리랑 몸이 따로 논다는 게 몸은 한덕수 선대위인데 머리만 후보가 김문수라는 거잖아. 네. 한덕수 후보를 상정해 선대위 만들어 놓고 어라? 왜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올라왔지? 그래서 후보만 교체 바꿨다는 이런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누구야? 사무총장하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임명한 사무총장하고 선대위 본부장계로 충돌이 있다. 근데 나는 이거 장타째도 물어봐야 되나? 나 선대위 이번 구성된 거 딱 보고 느낌이 뭐 하세요? 예전에 윤석열 그대로예요. 대통령 때 선대위랑 똑같잖아요. 그대로. 오늘 저 거의 그대로. 어제 한국일보에서 기사도 나왔던데 네. 보니까 나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저 누구지? 수행. 그때 이용 의원이 수행 실장인데 지금 수행 부실장. 그다음에 아마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메시지 담당했던 게 당시에 조지현. 당시에는 행정관이라고 해야 되나? 일정이 강명구 맞아요. 담당.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의원이 됐잖아요. 네. 이번에도 일정 팀장은 강명구 의원. 그다음에 메시지 팀장은 조지현 의원.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그대로예요. 대통령 캠프에서 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러니까 와서 결국 이제 대선 이후를 생각하고 어. 친윤들이 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예. 이 의사가 뚜렷이 선대위 구성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어허. 가장 상징적인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물러나는 겁니다. 예. 정치 도의나 문법으로 보면 쿠데타하다 실패했으면 물러나야죠. 근데 여전히 거기를 버티고 앉아 있는 이유가 대선 이후에 당의 주도권을 이 한동훈 쪽이나 이렇게 내주지 않겠다. 근데 이런 어떤 이 제가 보기 생각의 발로라고 보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거기 얹혀 있는 거 맞고 예. 사실 좀 다르게 하려면 윤석열 그 대통령의 그림자하고 다르게 이번 선거를 치르려면 싹 갈았어야죠. 예. 그러려면 이를테면 뭐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진 배치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오래 준비하진 않았잖아요 대선을. 뭐 한동훈 후보 전 후보나 홍준표 전 후보처럼 오래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여론조 잘 나오고. 근데 그러면 본인이 그럼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랑 좀 얼라이언스를 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현실적 그런 생각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유임시킨 거예요? 혹시? 그런 아니,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김문수 후보는요. 당의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옆에 계신 분들이 다 10년 전, 뭐 15년 전에 국회 떠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현직 의원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가 됐는데 선대위가 들어와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뭐 나를 뭐 교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만 둥둥 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대릴사인데 대릴 후보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 지분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네. 뛰어다니고 하는 거 외에는 결정권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또 동정 여론을 조장하지 말아요. 근데 자업자득이. 자업자득이긴 한데 권성동 원내대표 왜 그만둔 거예요? 박타짜 얘기더라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만뒀잖아요. 본인이 책임지고 이양수 사무총장도 그만. 왜냐면 그 세 사람이 제일 이거를 진두지휘한 건데 그러면 사령관 한 명 그만두고 밑에 실무 책임자 그만두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그만 안 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그래서 일부러 더 물어본 거야 내가. 인간적인 빼고.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본방불가 가서 뭐가 있구나. 역시 알았어요. 본방에서는 네.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직업이 평론가인 분이 인간관계로 평론을 그래도 하면 돼요. 본방불가에서 한다니까. 그래도 저도 뭐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거 오죽했으면 인간 말종이라 했겠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알겠습니다. 자 본방불가 예고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왜 그만두지 않았는가. 자 광고 듣고요. 3부에서 여도 타짜 조금만 더 이어가죠. 김태현의 정치쇼 여도 타짜 또 합니다. 계속해 그냥 1부, 2부, 3부 다 해 통으로. 그냥 타짜 특집으로 오늘은 목요일 타짜 날이네. 타짜. 나 그냥 한번 목요일 날 잡아가지고 인터뷰고 뭐 다 그냥 빼고 타짜로 한 본방불까지 3시간만 해볼까 봐요 그냥. 대선 끝나고 하시죠. 그럴까요? 네. 그래요. 그럼 예고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대신 그날 본방불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아직 경찰에서 내가 정리해 종결 드린다니까. 처리를 안 구속은 해줬다니까. 면하게 해준다잖아. 내가 못 믿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들 못 유능한 믿는데. 사람이에요. 저번에 진짜 가서 상담했더니 그냥 가서 받고 와 이러더라고. 그냥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책임한데. 그렇죠.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무슨 얘기 맞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본방불가자 장타짜가 털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앞서 그 대리로 서타짜가 얘기했던 뭐 한동훈 대표를 선대위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그게 최소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 최소 조건. 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를 얻어야 되는 게 하나. 네. 그러면 세 가지는 윤석열 버려야 되고 권성동 버려야 되고 10년간 그 휴직했던 정광훈과 사귀었던 권문수를 버려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김문수를 어떻게 버려? 후보를. 아니 구 김문수 예전에 정광훈과 어울렸던 그 시절을 버릴 수 있어야만 예. 최소 조건이 되는 거고 얻어야 될 거 하나. 한동훈 데려와야 돼요. 예. 왜냐면 뭐 홍준표 후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지분이 마지막까지 다퉜는데 수치가 얘기해 주잖아요. 예. 아니 40% 이상을 43% 갖고 있는 그 당내에 경쟁 후보를 안 데려오고 나서 무슨 선거를 치러요? 아니 제가 선거를 컨설팅 해준다면 무조건 데려와라.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을 버릴 조건이 필요하다. 같이 돌아가는 거네 그러면. 이게 같이 안 돌아가면 네. 기본적으로 30% 얻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이제 얼마나 엉터리였냐라는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야, 이런 거 지난 좋아. 토요일 날 10일 날 밤 예. 10시 경에 예. 이제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도 SBS 예. 큰 버스 있잖아요. 아. 거기 테디 딱 이제 테이핑 돼 있잖아요. 목동에만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그래 이제 한덕수로 테이핑 하려고 진짜? 그걸 딱 해서 이제 딱 붙이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 후보는 이제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한까지 붙이다가 그거 뜯어가지고 다시 이제 테이핑도 발주하고 진짜 그 정도로 한닥수로 헬레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준비가 안 되니까 다음 날에도 이 옷도 준비가 안 된 그럼 거잖아요. 수부터 붙이지 그랬을까? 한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어차피 떼어야 되잖아. 앞에는 덕수인데 덕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구조적인 예. 지금 문제잖아요. 예. 국민의힘 내부가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당이 완전히 망가져 온 거예요. 체리따봉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정치도 모르고 예. 정치를 존중하지 않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문제고
결국 이게 당 내부조차 김문수 후보가 통합을 못 시킬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 상태에서 선거는 하나만 하죠. 그 선거가 되겠습니까? 상대는 어쨌든 굉장히 일사불란한 진영을 갖추고 막 영토 확장을 해오는데 어마어마 확장하는 거. 이쪽은 지금 내부 이 마음까지도 일치가 안 돼가지고 뭐 그 괄팡지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거는 제가 보기에 안 되는 선거고요.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 자격을 얻은 것 정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의 정치 인생에 가장 화려한 시기를 살고 이제 끝날 선거라고 보고요. 선거 이유가 굉장히 문제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예.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제 당도 혁신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여전히 구심점이 친윤이야. 여전히 권성동이고 여전히 뭐 김기현,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이 무슨 알겠습니다. 기대를 보내겠어요. 예. 자, 1타짜. 네. 그래서 앞서 서타짜가 얘기했던 세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얻어라가 아마 세 가지가 버린 게 아마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에 거의 좀 비슷하고 하나가 얻어라가 한동훈 전 대표 땡겨와라는 건데 네. 그래서 제 눈을 보고 네. 한동훈 전 대표 선대에 끝까지 참여 안 합니까? 그래도 일정 시기와 조건이 해서 성숙되면 참여합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떤 조건을 걸고 선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한 것은 선대위 참여 조건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표는 출당하고 뭐 선대위를 해서 친윤 뭐 저 빼고 이런다고 내가 선대위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야 대선 이길 수 그거 있다. 해줘야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그건 아니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내가 지금 이재명 공격 나 혼자 하고 있는 거다 결론은. 예. 지난 5월 3일부터 해서 5월 11일 후보 등록할 때까지 8일 동안 저희 당에서 별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법원 후보를 관련한 향해서? 거, 예.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당원 모집도 하면서 하는 게 후보 도와주는 거란 입장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을 거냐? 뭐 안 나올 거냐 정말? 예. 저는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어.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사전 투표일 전날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날에는 뭐라도 하죠. 근데 그걸 자꾸만 알리바이는 만들겠다. 선거운동 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형사법적인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런 어떤 조건을 걸어서 내가 나는 삐쳐 있는데 나한테 뭐 해줘야 내가 나갈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예, 삐쳤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심화 버전은 예, 예. 그 커피랑 빵을 들고 드시고 30분만 기다리시면 9시 5분에 본방 불가에서 나머지 심화 버전 얘기를 해보고요. 8타짜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